안녕하세요. 골드라이프 스쿨의 김민혁 강사입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편 중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연말정산 절차를 한 번 더 다시 살펴볼게요.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은 소득공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총 급여에서 일부분 빼줍니다. 그래서 그거를 소득공제라고 표현을 하죠. 그 다음에 그 빼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고요.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또 공제를 해줍니다. 공제라는 건 빼준다는 표현이었죠. 그래서 뭐 의료비, 보험료, 세액공제, 금융투자상품, 뭐 기부금 등을 이 세액에서 빼줍니다.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금액이 결정 세액이 되는 거죠.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.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냈어요. 그거를 원천징수 세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면은 환급을 받는 거고요. 플러스면은 반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절차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?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 연말정산 절차가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절차를 계속 연말정산 유튜브 강의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지?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꼭 절차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?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은 이 소득공제 파트 중에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. 자, 어떤 게 유리하냐면 체크카드가 유리해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이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%입니다. 자, 그럼 봐볼게요. 일단 신용카드를 뭐 쓰거나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쓰거나 우리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요 300만 원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다? 이 300만 원을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 300만 원 받으려면 일단 내 총 급여의 25%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초과분부터 소득 공제가 가능한 거죠. 총 급여의 25%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쓰신 분들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%만 소득공제를 해주고요. 체크카드를 쓰신 분들은 30%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공제율은 체크카드가 훨씬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. 그 급여에 따라서 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다 하면 300이지만 7천에서 1억 5천 사이다 하면 25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. 1억 5천이 초과가 되면 200만 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.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공제해주는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, 체크카드, 뭐 대중교통 내가 쓰는 사용처 그리고 쓰는 수단에 따라서 이 공제율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신용카드는 제가 아까 15%라고 그랬죠. 자, 그리고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동일하게 30%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역카드 쓰시는 거 있죠? 뭐 인천이면 이음카드, 뭐 이런 지역카드들도요. 현금 쓰시는 것처럼 똑같이 공제율이 30%입니다.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도서, 그 다음에 공연 보시는 거, 미술관, 박물관, 그 다음에 영화 보시는 거, 이거는 공제율이 30%입니다. 전통시장은 40%, 그다음 대중교통은 40%, 그리고 24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내가 증가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10%를 더 추가로 여러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요.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줘요. 얼마나 공제를 해주냐. 추가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, 공연 봤던 거는 추가로 300만 원이 더 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시장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 대중교통 많이 활용하시고 책 보시고 공연 보시는 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쓰시지 말고 내가 만약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뭐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전통시장을 한 번 더 가셔도 좋고요. 아니면 내가 대중교통을 많이 탄다 하시면은 그 부분 잘 활용하시고 또 책을 본다 하시면은 그 부분도 꼭 잘 활용하셔서 추가 공제까지 받아 가시는 게 좋고요.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내가 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. 내가 105%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출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또 공제 받으시는 금액이 커진다.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은 내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지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계산을 좀 한번 해보면요. 내가 총 급여가 3천만 원이에요, 만약에. 그런 분들은 3천만 원을 쓰라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의 25%를 일단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75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고, 이거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어쨌든 소득공제를 해준다. 근데 실제 쓴 금액이 만약에 1,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, 신용카드만 썼다 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 곱하기 15%에 대한 부분이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. 체크카드를 내가 썼다 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 곱하기 30%니까 얼마죠? 75만 원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내가 신용카드만 썼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돈 되겠죠.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출 관리 하실 때도 체크카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지출하시는 습관을 들여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중에 여러분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.